우리가 영원하길 바래. 그대가 나도 그대가 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래. 그대가 나도 그대가 나도 어둡던 거실에 혼자 울던 내 방에 이제 텅 빈 집에 좋은 얘기들로 가득 채울 거야. 웃음 분위기를 바래. 허이 허이. 안녕하세요, 부탁입니다.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네. 이름이나 음악은 알아도 얼굴은 모르는 정도가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이 알려졌는데 그때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같아요. 그래. 너무 불편해요. 예, 이게 밥 먹는데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좀 안 해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있을 때는 절대 안 해요. 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는데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네. 그러면 쇼미더머니에 나갔잖아요. 네. 그 전과 그 이후 달라진 건 뭐예요? 지하철을 저는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하철을 못 타요. 알아봐서? 네, 그래서 지하철을 못 타니까 그게 제일 불편해요. 그리고 전 지하철 좀 좋아하거든요. 뭔가 열차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같이 있는 거를. 근데 그걸 못 타니까 그게 좀. 근데 마스크를 썼잖아요. 아니 근데도 알아보더라고요. 어, 저도 그래요? 제가 진짜 충격먹은 게 마스크를 썼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이러고 생각해봤는데 저도 마스크를 써도 대충 알아보긴 해요. 많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눈매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한 2년 이상 쓰다 보니까 다들 마스크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언제 알아봤나요? 쇼미더머니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그냥 길 가는데 갑자기 죄송한데 혹시 그때 마스크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쿤타 씨 아니세요? 이러면 사인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약간 당황했는데 그러고 저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해줬죠. 그래서 저는 가고 있는데 또 한 명이 또 쿤타 씨 아니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전혀 그 사람이랑 다른 공간이었는데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게 마스크를 안에 보는구나. 네, 그때 알았죠. 그런데 네. 쇼미더머니에 어쩌다가 나가게 된 거예요? 얼굴이 알려지는 게 별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안 나가면 죽겠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나갔는데 그리고 그것도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제가 사실 저는 그런 어떤 다른 아티스트들처럼 저를 홍보하는 방법에 되게 뛰어난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홍보에 대한 이런 플랜을 굉장히 못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래서 나간 것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드 시대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알리는지 궁금하고 쿤타님은 어떻게 해서 쿤타라는 이름을 알리고 있나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았었으면은 제가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진짜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얘는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마케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마케팅이 아티스트가 이제 마케팅을 본인이 해야 되는 진짜 시대잖아요. 근데 그 마케팅의 세계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쇼미에서 네. 치열한 경쟁이었잖아요. 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뭐예요? 저는 직업이에요, 직업. 사실 제일 크게 본 게,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경쟁 프로를 좀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제가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나가고 나니까, 저는 이제 돌아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나갔을 때, 제가 노가다 뛸 때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주인공증 내고, 그리고 갔는데, 일 없으면 공 치는 거잖아요. 그냥 공 친다 그러잖아요. 공 치고 올 때 되게 많았어요. 분명히 옆에 투덜투덜대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나보다 힘 못 쓸 것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또 거절당했네. 그냥 우리는 다 거절당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 속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 사람들에 대한. 네,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 못 하겠어요. 저도 네.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요청을 하면 거의 10명 중에 8, 9명이 거절이에요. 네, 그니까요. 이게 거절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거절이 어느 순간에 사실 우리가 속으로 삭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인턴이 되면 뭐예요? 정직원 못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누군가는 거절당하고 누군가 선택받는 건데 우리는 선택에만 너무 포커싱을 많이 맞춰놨고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속으로 혼자서 삭히면서 이겨내고 그 직업까지 간 거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약간 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 대한 약간 그 직업에 대한 좀 존중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힙합 씬에 얼마나 계셨죠? 저는 제가 그러니까 앨범 기준으로 하면은 쿤타임 율리언스 때니까 15년 넘었죠. 그러면 그런 15년 그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누군가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쿤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 제가 선택했어요. 오. 제가 선택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자율성을 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감사를 하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힘들었죠. 사실은 어머니도 어머니가 좀 이런 아이 이렇게 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 텐데 어머니도 그걸 내려놓은 거니까 어머니께 감사하죠. 네. 그러면 직업병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전 직업병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염따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일어나면 무조건 일단 컴퓨터부터 먼저 켜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 제 방이더라도 전 제 방에 출근해요. 출근해서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하고 그날 하루를 마감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그리고 퇴근 벨 울리고 쉬어요. 네, 약간 그렇게 제가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은 이 직업이 될 수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떤 그냥 회사원이나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딘가를 가야 회사라는 거를 가야 네.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티스트 쿤타에게 출근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소속사도 어떻게 보면 회사인데 네.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방으로 출근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바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굴르면 바로 직장이니까 사실 뭐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직장이죠. 예, 그래갖고 사실 보니까 제가 또 출근하는 느낌은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출근이라는 거를 할 때는 뭐 알바나 뭐 아니면 뭐 좀 뭐 그냥 뭐 그런 일들에서 해본 적은 있지 제가 뭔가 직업을 가지고 출근해 본 적은 없어서 그건 그렇네요. 출근한다는 거?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네. 그러면 옛날에 네. 처음에 힙합을 시작할 때는 네. 인식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네. 또 힙합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번에 너와 나의 메모리 네. 그거 부를 때 네. 그 송민영 네. 되게 10살짜리 네. 학생인데 네. 이런 어린 나이에도 힙합이라는 거를 되게 즐기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받아들인 건 있어요. 지금 어떤 힙합에서 어떤 하나의 그 트렌드를 이끌고 거기에서 핵심이 될 거는 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거기에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이거는 영보이의 문화라는 영한 문화라는 트렌디한 문화라는 걸 아예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또 뭐
위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제가 그냥 할 일이 좀 바뀌겠죠. 제가 해야 되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뿐이지, 저는 그걸 보면서 힙합은 영원히 젊은이 음악이다. 네, 영원히 젊은 음악이다라는 거를 그냥 완벽하게 더 알았죠. 그런 슬비더머니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예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TV에 나오지 않았던.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베이식이랑 이제 있으면서 제가 좀 베이식한테 좀 의지한 게 많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인력시장인데 인력시장 선배예요. 십장이 거기 있으니까 이 삼촌만 믿으면,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이 베테랑만 믿으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08 베이식 나왔을 때, 그때 리허설 볼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때 와, 베이식이 돌아왔다. 이식이 형 왔어? 이식이 왔어? 이거 딱 느끼는 순간에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러면 안태현의 삶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좀 감정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 느낀 게, 누가 태어났겠어요.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근데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 근데 그러다가 의미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에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 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난 영웅이 될 거야,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둘씩. 그러면 쿤타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저는 우리 엄마랑 여기서 어떻게든 끝낸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기 전까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한 걸 어머니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 목표예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이게 아직 목표치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지금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제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놓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러면서, 그럼 우리 어머니 이 정도는 했으니까 어머니한테 잘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생각 할 것 같아요. 그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께서 지금 보고 계실까, 제가 되기 전까지 하면 허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말을 해야 이걸 꼭 이걸 이뤄야겠다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젠가 여기서 은퇴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깨끗하게 사라지고 싶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가 어딘지를 알 것 같아서 그거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언제쯤 은퇴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봐야죠. 일단 제 마지막 목표가 그거를 어머니한테 딱 드리는 순간이, 저는 어머니한테도 무언의 건데, 어머니께 그 선물을 주는 순간이 저는 어머니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음악은 제가 사용할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입은 걸 보면은 아마 하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차나 명품을 꼭 입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 좀 소소한 캐릭터라서, 그러니까 좀 어머니랑 그냥 좀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고, 스와킹. 그냥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 어머니랑 뭐 엄청 높은 빌딩을 살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안전하게 좀 들어올 수 있고, 어머니가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것만 딱 있으면 저는 그게 부자구나. 돈 많이 벌어야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영하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행복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어둡던 거실에 혼자 울던 내 방에 이제 텅 빈 집에
좋은 얘기들 가득 채울 거야. 웃음뿐이기를 바래. 네. 네, 거기 그쪽에서 네. 그 삶이 영화였다면, 아, 영화라면? 네. 아, 삶이 영화라면? 네, 아, 제일 처음에? 네, 그게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본인이 지금 힘들고 하면 정말 제가 제일 크게 배운 건데, 뭐 아프면 청춘이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정말 개도 같은 얘기고요. 그거는 정말 그 카피 문구를 만드신 분은 정말 혼쭐이 나야 돼요. 그걸 승인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맞아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고. 그거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한테 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이기고 나면 그때 그 아팠던 기억이 추억이 되긴 할 거예요. 뭐냐면 배트맨이 일반 깡패들 때려잡는 거는 영화로 나오지도 않아요. 조커 정도는 나오고 베인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영화가 되거든요. 그때가 배트맨한테 제일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삶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고 나면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 유년 시절이 전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너왔던, 전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때 기억도 안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때가 저는 저하고 어머니한테는 둘한테는 제일 그나마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었어서 좀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죠, 저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쓴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영웅, 네. 악당한테는 영웅이 네. 또 악당일 수도 있잖아요. 네. 쿤타님한테 영웅은 누군가요? 저한테 영웅은 저는 지금은 스펀인 것 같아요. 스폰? 네.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저스티스잖아요. 영원한 정의.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말 이제 다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가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 그거가 이거는 정치적 발언은 아닌데 정치가분들이 이제 조금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이 정치하는 분들이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씩 세상을 자기 삶을 바꿔가고 본인이 바꿔가는 거지. 사실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정치권을 잡는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태클을 할 뿐이지. 제 인생은 제가 바꾸거든요. 네. 본인이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교회 나가고 절 나가고 하는 거지.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쿤타로서의 안태현, 네. 또 사람으로서의 안태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게 제가 ENFP인가 그렇대요. 저도요. 네, 근데 저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좀 그거 안 믿거든요. 아, MBTI. 저는 그걸 안 믿는 게 저는 달라요. 정말 앞이 E가 될 때가 있고 앞이 I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진짜 나를 얘기해 주는 건가? 그러니까 저 질문지를 딱 보면서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질문지가 그러면 어떻게 이건 내가 아닌데 그 ENFP 다시 뭐 P래요. ENFP 다시 T.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나 아닌데? 뭐 몇 가지는 맞는데 이게 전체적인 저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쿤타에게도 유명세와 돈, 화려한 삶이 꿈의 전부된 시절이 있었지만 네. 자메이카 여행을 통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거 약간
가보면 아는데요. 다 같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닥불 피우고 살잖아요. 다 같이 모닥불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힘들고 다른 사람이 잘 살면은 어떤 누구만 특정 누군가만 잘 살면 괜찮은데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 삶을 다 같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면 다 불편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불편함이 좀 없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이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딱 돌아오잖아요. 바로 택시 타기 시작하면 생각 달라져요. 네, 버스보다 택시가 편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냥 꿈꾸는 거죠 뭐. 네, 그런 삶을. 그러면 음악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음악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정말 진짜 많은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의 비난과 비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잘 안 봐요. 네, 저는 댓글을 잘 안 봐요. 사실 최근에 댓글 좋아요 눌러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묻어내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원래 제 음악 안 듣던 데서 시작하던 애라서 저는 되게 익숙해요. 네, 그런 사실 무관심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저를 싫어하는 거 사람들의 그런 것에도 되게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어차피 그 사람이 저를 물리적으로 가야 하지 않는 한은 물리적으로 하면 저도 물리적으로 가겠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저를 욕하든 누가 뭐라든 별로 그냥 그냥 그렇다. 네, 그냥 그래요. 저는 진짜 그냥 이 상태예요. 네. 그러면 네. 쿤타가 요즘 바라는 건 뭐예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 진짜 돈이에요. 아, 돈? 네. 저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돈이 목적지면 네. 뭐지? 노래에서 발해에서 네.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네. 그 목적지에 관한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돈. 네, 이게 전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못 사는 게 많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으로 못 사는 거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갑에 돈이 부족할 뿐이지. 그거를 알고 나서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팔리는 거는 내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 안 내놓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나 혼자서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건 다 팔아서 어떻게든 여기서 행복해지자. 네,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인의 목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인의 목표는 돈이에요. 네. 이 직장인 목표는 돈이에요. 저는 명예, 자 상상해 봅시다. 명예를 가졌어요. 돈이 없어요. 꽝. 명예 있어요. 돈 많아요. 어떻게 돼요? 사냥당해요. 자, 제일 좋은 예가 명예 없어요. 돈 많아요. 조용히 잘 살아요. 사실 제가 꿈꾸는 건 돈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명예를 쫓으면서 돈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언젠간 사냥당해서 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사냥당할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언젠간 사냥당하겠죠. 그러면 쿤타의 깐부는 누구예요? 깐부 되게 이거 저는 집시 탬버린 애들이 저한테는 그 이유가? 제일 목적성은 없었어요. 그때는 목적고 그냥 우리의 목적은 목적도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그때 그 집이 개판이었거든요. 네, 정말 진짜 개판이었는데 그 집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저희는 사실 그 집이 저희한테 이렇게 비참하고 난 여기서 나가야 되라는 생각도 안 했고 우리는 그냥 그 공간이라도 있는 거에 되게 행복하거든요. 만족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같이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 같이 그냥 좋은 음악 만들어.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해보자.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네. 그때? 네. 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네. 맞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거기 노래도 그때. 네. 그때가 제일 순수했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첫 작업실에서 네. 벽지? 그 첫 작업실에서 물이 이제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니까 억지로 만든 지하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창고 같은 거였는데 그 집으로 만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니 그냥 시멘트예요. 그냥 시멘트 칠한 공간인데 거기에 대충 벽지 발라놓은 거에 에어컨을 갖다 설치해요. 에어컨 실외기 달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에 에어컨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돈을 어떻게 내요 에어컨비를. 그런 동네였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 5명이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면서 선풍기 한 3대로 그냥 더위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는. 땀나면 땀나는 대로 그냥 씻지도 못하고 샤워실도 없었거든요. 그냥 싱크대도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거기에서 그냥 대충 밥해서 먹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세수하고 이빨 거기서 닦고 그랬죠. 네. 그러면 영감은 음악적 영감은 주로 어디서 떠올리나요? 저는 음악적 영감을 요즘은 오기를 안 바래요. 음악적 영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얘기에서 제가 느낀 바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쓰고 싶으면 영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좋은 차나 좋은 시계 없거든요. 저는 뭐 롤렉스 없어요. 그리고 베렌로즈가 딱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 한 시계 사면 저는 기스가 나도 튼튼하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계들 좋아하거든요. 롤렉스도 없는데 뭐 손에 갑자기 롤리 뭐 롤렉스 빌려갖고 찬다면 그거 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영감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제 영감이 필요 없어요. 특히 이번에 그 쇼미에서도 실스님도 그렇고 콘다님도 자신이 진짜 살아온 노래 네.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더 돋보였던 무대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일 요번에 엄따한테 고마운 건요. 그렇게 가사를 지금까지는 저는 뭔가 타인의 얘기, 뭐 어떤 시스템의 문제, 체제의 문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뭔가 비유해서 쓰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저에 대한 얘기로 포커싱이 굉장히 많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쓰게끔 염따가 유도도 많이 해서 저는 요번에 가장 큰 수확은 가사를 제 얘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느낀 바. 네. 근데 원래 자신의 얘기는 자신이 잘 아는데 그런 거를 세상 밖에 보여준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은 저도 이제 가사 쓰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함부로 비난을 받았다 이러면서 저도 정의롭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일개 시민이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개 시민이 어디 심판 따위를 이렇게 됐죠 그냥. 네. 아까 목적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는데 목적이 없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근데 저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하고 얘기가 목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목적이 없어도 돼요. 목적이 없지만 일단 우리가 생존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생존 욕에다 일단 먼저 포커싱을 두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뭐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의미를 찾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에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목적이 저도 굉장히 불투명했었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여러 가지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제 목적이 된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나의 목적은 우리 엄마 이러면서 우리 엄마 행복 이러면서 태어났어요. 저도 문제아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행복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었겠어요. 네. 그냥 제가 재밌는 거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냥 개판이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았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았죠. 그래도 누구한테 피해는 안 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마지막에 쿤타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것들, 최근에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는 남들과 다르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남들이랑 보는 시각도 다르고 내가 가진 생각도 다르고 난 달라. 근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똑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밥 먹고 싸고는 똑같은 알고리즘에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타인을 보면서 저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비춰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거울처럼. 그래서 가끔씩은 어떤 사람들 보면서 좀 감정이입이 되게 잘 돼가지고 좀 그런 느낌? 네, 가사도 나중에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막 길에 지나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이 생각 어땠을까? 이게 그러면서 나도 맞아 저런 적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게 투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뒤에 뭐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망 좀 가면 어때요? 그게 나라를 팔거나 남을 팔거나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도망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나면 그렇게 못해요. 제가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애 낳으면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도망도 칠 수 있는 대로 한번 쳐보시고 할 거 다 하세요. 그리고 실패도 해보시고. 저는 아빠들하고 엄마들 있잖아요.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아빠들, 엄마들. 저는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일 힘든 위치예요. 네, 어렵고. 그러면 쿤타님은 어디로 도망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도망 못 가죠. 왜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제가 모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딱 정해지면요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못 쳐가지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도망갈까봐 시작한 게 문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딴 일 못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하나씩 이제 그래서 했는데 도망가도 돼요. 그러니까 도망의 끝은 이런 거예요. 도망가도 돼요, 여러분. 도망가세요. 제가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한 거는 많은 장치를 쳤죠. 처음에 도망은 콘타인 윌리엄스라는 앨범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이제 패션 전공이었는데 이게 진짜로 학교에 갔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이는 이제 그때가 한 23인가 23인데 이 23 때 저는 이제 학교 졸업 못했지. 근데 이제 전문대였거든요. 학교 졸업 못했지. 거기다가 공부 겁나 못하지. 그런데 할 줄 아는 거는 음악밖에 없지. 팀은 해체됐지. 나 뭐 해야 되지? 내 인생은 뭐지? 저는 그냥 계속 헤매기만 했어요. 그렇게 음악을
포기했어. 그러고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1년 살았어요. 근데 1년 살아보기로 했더니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다시 시작을 했죠. 하자. 그래서 앨범을 내자라고 해서 나온 앨범이 쿤타니미오 앨범.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인생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데?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리고 제가 유명세라는 거를 못 견디는 애예요. 쿤타니미오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유명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냥 제 음악만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애였어서 저는 그냥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교수도 되시잖아요. 그게 일단은 주시니까 한 건데 주셔서 한 건데 저는 이거 교수 저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직업이고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요. 정말 직업, 직업 정도. 교수는 직업. 직업. 그 슈미에서 하셨던 노래 중에서 괜찮으시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네.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바래죠. 우리가 영원하길 바래. 그대가 나도 그대와 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래. 그대와 나도 그대와 나도 어둡던 거실에 혼자 울던 내 방에 이제 텅 빈 집에 좋은 얘기들로 가득 채울 거야. 웃음 분위기를 바래. 네. 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소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